인지라 하여튼 학술대회 사실은 취소할까 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일단 준비를 딱 해서 여기 땅 오면서 이제 거의 막 준비됐었는데 이게 빵 터졌어요. 그래서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해서 잠깐 수도했다가 그래도 우리는 하기는 하자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거의 매일 저녁에 지금 현장에 우리 그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깃발 들고 가서 이제 계속 그 시위 현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준비가 덜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세상에 문화철학 박사는 내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써놨는지 몰라도 저는 문화철학 박사가 아닙니다. 문학 박사입니다. 문학 박사. 다른 사람들은 다 문학 박사로 해놓고 저를 아주 특별하게 해주시려고 우리 이 기획부서에서 문화철학인데 제가 문화철학을 무진장 좋아하긴 합니다만은 문화철학 박사가 아니라 문학 박사입니다.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인데요. 좀 딱딱하지 않게 좀 재밌게 좀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우리 모임이 참 역사를 추구하고 참 문화를 창출하고 참 공존의 삶을 이루자라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회원들끼리 또는 다른 분들에게 우리의 그 지향성을 알림에 있어서 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쭉 그동안 이제 공부 연구라든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니까 거의 50페이지가 되어버려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두 개로 쪼개서 오늘 지향성 논증 1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강연회 때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지향성 논증 2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참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측면에서 우리 모임이 참역사라고 할 때 어떤 참역사를 가야 되고 참문화, 참공존 어떤 참공존, 참문화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점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운이 안 되나요? 아, 됐군요. 1 플러스 1은 2인가? 제가 아주 즐겨하는 질문입니다. 제 강의를 혹시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면 학생들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뭔가 교수님이 꿍꿍이 속이 있구나 생각을 해서 질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플러스 1은 2입니까? 네. 우리 동창은 용감하게 하지만 좀 두려워집니다. 아 뭐지 이래가지고 1 플러스 1은 2인가 이 질문은요. 오늘 주제 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질문과 거의 동일한 질문이 됩니다. 제 이야기를 기접할 때 끝부분 가다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1 플러스 1은 2 이 생각 속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불변하고 확실한 답이다라는 걸 전제로 살고 있죠. 안 그런가요? 1 플러스 1은 2라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던지기 시작한 것이 20세기 후반 이후입니다. 얼마 안 됐죠. 학술적으로는 한 1960, 70년대부터 본격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런 질문에 접하기 시작한 것은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2000년대 들어설 때 21세기 1 플러스 1은 2인가 이 궁금증을 잠시 남겨놓고 원체 원고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8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모임의 창립 전제입니다. 우리는 차이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시대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열린 민족사관을 가져야 된다고 했고 과정적으로 참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창립 전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21세기 시대 정신이고 열린 민족사관입니다. 그냥 민족사관이 아닙니다. 열린 민족사관. 그리고 참을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과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립 목적을 보시면 쭉쭉 건너뛰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창립 목적이 나오죠. 그 창립 목적은 우리는 식민 역사 문화를 청산하자는 것을 기본 출발로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다 공유한 바죠. 그런데 그 결과 참 역사를 우리가 해석해내야 되고 참 문화를 창출해내야 되고 참 공존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창립 목적에도 보면 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참에 대한 해석이 함께 공유되지 않으면 엉뚱한 참끼리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가 논증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세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고 페이지로 보면은 11페이지 쪽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창립 모임을 할 때 시작할 적에 식민사관을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공유했고, 그런데 민족사관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생긴 거죠.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틀로 정립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식민사관은 비교적 하나의 틀로 설명이 돼요. 이러니 나쁜 놈들 이렇게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민족사관을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다양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식민사관을 거부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공통점 속에서는 이야기가 상당히 다른 이야기들이 울린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식민사관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식민사관을 접근하지? 하는 논의들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창립준비위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대두된 이야기가 뭐냐면 식민사관과 배타적 민족사관, 민족사관 중에서 배타적 민족사관이 무엇이 다른가?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식민사관하고 배타적 민족사관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같아요. 결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원고 11쪽 맨 하단에 보시면 카스토리아디스라는 철학자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철학을 좋아해서 철학 얘기를 이 문화 연구하면서 막 쓰니까 아마 우리 저 사무국장이 문화철학 박사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문화철학 박사는 아니고요. 철학을 좋아하는 문학 박사입니다. 카스토리아디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20세기 이제 후반까지 사셨던 분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이분이 본래 공산주의 사상에 매우 심취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로 다시 이주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엄청 심취했다가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상을 엄청 비판하죠. 자본주의 사상 완전히 틀렸다라고. 그런데 프랑스로 이주한 다음에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엄청 비판합니다. 양쪽 두 가지를 엄청 비판해요. 둘 다 틀렸다라고. 아니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둘 다 똑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철학자는, 카스토리아디스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양쪽을 비판했을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상이 왜 잘못됐느냐. 이 사람의 사상이 반드시 옳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 사상을 여러분이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카스토리아디스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 사상의 기본 백그라운드 속에는 하나의 원리가 흐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시장의 원리죠. 자본 시장의 원리.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해봤자 자본주의는 시장의 원리라는 기본 단단의 원리를 깔고 가는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떠냐? 단 하나의 역사 발전 원리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출범한 사상이죠. 저 초기 원시 공동체에서부터 중세사회에서부터 근대사회가 부르주아라고 진단하잖아요. 이 마르크스가. 그 다음에 앞으로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온다. 그건 필연적인 결과다. 그 원리적으로 보면 필연적인 결과다 그랬어요. 그런데 카스토리아디스의 분석에 의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죠. 자본주의도 단 하나의 원리가 작용한다. 공산주의도 단 하나의 원리가 작용한다. 둘은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둘은 똑같다. 그래서 나는 둘 다 비판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지금 정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은 이 원고 얘기 아닌 딴 얘기 제가 상임대표로서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모임은 정파나 어떤 특정한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것을 토대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번 일이 이게 정파 문제인가? 이게 이념 문제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 우리 사무국장을 통해서 이제 그 상임대표가 호소하는 글을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우리가 성명서를 이제 냈거든요. 이거는 특정 정파나 특정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반을 깨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식민 역사 문화 청산 제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주권 침탈이라든가 우리에게 외세의 힘에 일본 제국주의가 와서 포괄적인 강압적인 물리적 힘에 의해서 침탈당한 사건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청산해야 된다는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이 벌어졌어요. 정파적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했던 겁니다. 시위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은 정파의 문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 국가 기반을 깨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위 현장에 참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몇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탈퇴하겠다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탈퇴하겠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무리 우리가
그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런 식민역사 문화 청산을 위해서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 안에서조차 이게 기본적인 어떤 틀 자체에 동의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그 전날 받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뜻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이제 제가 탈퇴 처리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정파적인 문제를 말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정파적 개념으로 보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똑같다. 카스토리아디스의 분석에 하면 왜냐하면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진리관이 뭡니까? 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리관 문제거든요. 참. 무엇이 참이냐? 단 하나의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불변의 진리를 갖고 있다 하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지금 정권이 윤석열과 그 수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들어가면서 사실 뉴라이트가 들어가서 이렇게 섞어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단체가 안 태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네. 하도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뉴라이트는 쉽게 얘기하면 극보수 우파예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 상당수가 주체사상파, 주사파, 극좌예요. 주사파와 뉴라이트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근데 똑같다요. 자신들이 주장하는 지향성에 완전한 원리, 완전한 참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봐요. 참. 우리만 참이다. 우리만 참이다 하는 이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합쳐져요. 똑같아요. 제가 그것을 강정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쪽하고는 상종 못하겠다고 하는 아주 극단적 찬성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찬성파하고는 상종을 못하겠다고 하는 극단적 반대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할 적에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 식민사관과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모슬포교회 목사님이신데 제가 좀 목마름이 없다 해서 갖다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식민사관 철저하게 일본 제국주의적 관점에 서서 역사를 바라보는 극단적 그런 역사관입니다. 민족사관, 배타적 민족사관, 철저하게 우리 민족의 기본 틀을 가지고 자존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둘이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기는 이쪽이 절대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이쪽은 절대 자기만 옳고 이쪽이 틀렸다는 거예요. 양쪽이 같아요. 오해를 마십시오. 민족사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배타적 민족사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열린 민족사관이라고, 이 열린 민족사관이라고 할 때 이 열린이라는 말을 저에게 아이디어를 준 분이 저기 이용중 선생님입니다. 오늘 와 계신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열린 것. 그렇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참을 말해야 돼요. 확정적인 참을 말하기 시작하면 고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모임의 창립 전제에 과정적으로 참을 이해한다라고 한 것이 그겁니다. 확정 안 시키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생동해 갈 수는 있으나 이것만이 절대 진리다라고 하는 순간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카스토리아디스의 이야기 꼭 한번 좀 기억을 해봐 주시고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잘 아시죠? 여기 우리 스님도 계신데 스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이 선문을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14쪽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요. 14쪽에 그 성철 스님이 깨달음의 말 가금이라고 그러죠. 가금을 날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각이 보조하니 다 알아들으시죠? 그 원대한 둥그런 진정한 깨달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조하니 보편적으로는 널리 비치니 적과 정멸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의 단계예요. 둘이 아니라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진리는 참을 말하는 겁니다. 보고 듣는 이 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시회 대중은 알겠는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을 따로 떼어내서 설명하려면 이 말의 뜻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저 성철 스님이 한 말을 앞에 한 말과 연결해서 들어야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이건 성철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진리란 없다 따로 참은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참은 없다 이 세상에. 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생각하는 것이지 저기 진리가 하나 진리가 있다는 건 틀린 것이니라. 그러면서 알겠느냐 이 사람들아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이라고 하는 것의 유일성, 참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성, 참이라고 하는 것의 획일성을 거부하는 말이에요. 오늘 저 문영택 이제 칠토레비 이사장님이 이제 조금 있다가 사회 볼 거기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제가 한 질문인데요. 나중에 사회 잘 봐주시라 보는데요. 이런 질문이죠. 역사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역사학계. 제가 물은 것. 왜 우리는 서양 역사 구분에 따른 시대사 구분에 따라서 한국 역사를 구분하느냐? 그게 맞느냐? 하고 제가 질문 던진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저한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얼마든지 저도 학문적으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학을 나누는 것은요. 중세 이전, 중세, 근세, 근대 묶어서 근대, 그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 현대거든요. 21세기거든요. 뭘로 시대를 나눴죠? 진리관으로 나눈 겁니다. 중세의 진리관. 진리관이 끝나니까 근대예요. 근대의 진리관 끝나버리니까 바뀌니까 포스트 모던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고대 사회부터 저 옛날 고대 사회부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다니까요. 한국은 동양은. 그럼 우리는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를 지금 서양에서 말하는 포스트 모던적인 사고를 저 옛날부터 했어요. 그런데 서양 시대 구분을 가져와서 20세기 딱 잘라가지고 여기서부터 포스트 모던 여기까지 근대.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에요. 이것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일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철저하게 서양 이론을 가져와서 재단하는 거거든요. 쟤네들은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양 걸 전부 받아서 서양 걸로 모두 재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것으로 시대 구분을 다 하고 잘랐어요.
원효 스님이 원흉사상을 얘기했어요. 원흉사상이 뭡니까? 당신의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진리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래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요. 원균이라는. 이게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지금 21세기 서양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아무리 저 거슬러 오지 못한다고 해도 7세기에 이미 했다고 원효 때부터. 그럼 7세기 때 이미 우리는 포스트 모던이야. 근데 왜 우리가 서양적 재단에 의해서 역사 구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일본에게 말려든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오늘 이 참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좀 진지하게 우리 회원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른산이요 무릉무르다 봅시다. 얘기하다 보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갈 것 같습니다. 아직 원고 3분의 1밖에 못했거든요.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셔도 압니다. 산이 뭐죠? 이거 보지 않아도 제가 쉽게 풀어드릴게요. 산이 평지보다 올라간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물은 흐르는 물 자체를 말하는 게 계곡을 말하는 겁니다. 산의 반대말로서 물이 흐르는 계곡을 말하는 건데 계곡은 평지보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이 불교의 저 산시산 수시수 하는 말은 원래 사는 산이요 무릉무르하다는 말은 성철 스님이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그 선승들이 옛날부터 오래 중국이나 한국의 선생들이 오래전부터 했던 말이에요. 산시산 사는 산이요 수시수 무릉무르여 한문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이 책에 원고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P점이 있어요. P점, 점이 하나 있어요. 점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점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땅이 내려갔어요. 그럼 P는 뭐가 되죠? 산이 되죠. 그런데 만일에 주변에 있는 땅이 올라갔어요. P는 뭐가 되죠? 계곡이 되죠. 이걸 꿰뚫러 볼 수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말입니다. 사는 산이요 무릉무르. 현상이 다 다르고 달라서 싸우고 난리쳐봐도 다 들여다보면 다른 것도 저것도 이것과 만나고 이것도 저것과 만나고 다 만나느니라. 이걸 깨우쳐준 위대한 말입니다.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몇 페이지로 쭉 가냐면요. 19쪽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서양의 근대 모더니즘은 우리가 이제 서양이 그 이성의 이거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신부님도 계셔서 좀 쑥스럽지만 제가 신부님께 언젠가 만났을 때 그 얘기했습니다. 저 가톨릭 비판 많이 합니다. 중세 가톨릭을요. 그런데 1963년도 이후에 제2바티칸 공예 이후에 가톨릭은 전 늘 박수칩니다. 이렇게 가톨릭이 대전환했거든요. 대전환해서 그러니까 제가 늘 박수칩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은 제가 꽤 많이 비판합니다. 양해하십시오. 언젠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세 때는 신이 진리예요. 그러면 참 옳고 그르고 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준거는 오직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이 판단해 줍니까? 아니 신이 판단해 주는 거 복디가 언제? 부처님이 언제 판단해? 나 부처요. 저 인천 스님 그거 그건 아니라 저래 가볼라 이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서양에서도 하나님 그래 본 적 없어요. 신의 권위를 빌려온 교황권이 죄송합니다만 교황권이 절대 진리를 가졌던 거예요. 그게 즉 참을 판단하는 준거가 신이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틀렸다라고 생각해서 바꿨어요. 그게 이성이 우리 인간의 똑똑한 이성.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머리가 너무 좋고 야 대단하다. 그거 다 배웠을걸요? 그런데 이성 중심, 인간 중심이라는 건 학교 교육에서 배웠지만 그것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말을 잘 안 배워요. 학자들이나 쓰고 조금 공부한 사람이나 알지. 근대의 이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구적 이성이라고 해요. 도구적 이성이란 뭐냐면요. 이거 이런 거죠.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판단 준거니까 이게 이 인간의 머리가 대장인 거예요. 모든 판단의 준거가 됐어요. 인간이 판단 준거가 됐어요. 근데 중세 극복한 것 같죠. 천만에서 만만의 말씀 더 나빠져 버렸어요. 근대에 와서. 과학은 발달했지만 판단했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머리가. 그래서 아이고 갈릴레이가 나중에 머리가 맞았고 지구가 저 중심이 되고 태양이 뱅뱅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있고 우리가 지구가 뱅뱅 돈다는 것도 다 밝혀졌잖아요. 이 똑똑한 머리가 다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똑똑한 머리가 이건 이성이잖아요. 이성이 망치가 돼가지고 도구가 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망치 역할을 했어요. 넌 틀렸어. 빵. 넌 맞았어. 오케이. 넌 저리가 빵. 넌 이리가 빵. 이렇게 판단하는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그 도구적 이성이 객관성을 갖고 있을까? 누가 객관을 담보해 주죠? 네가 판단하는 건 100% 맞아를 누가 판단해 줍니까? 판단 못 해주는 거죠. 결국 이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결국 도구적 이성을 가지고 이 망치 역할을 한 이 이성은 서양, 백인, 기독교 지도층의 이성이었던 거죠. 아시겠습니까? 서양, 백인, 기독교 지도층의 이성이 모든 걸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가 아닌 건 악이고 백인이 아닌 건 모질이들이고 서양 문화가 아닌 건 저급한 것이고 모든 판단이 거기에다 집중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도구적 이성이 판단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원론이 됩니다. 근대는 데카르트의 정신 육체 정신 물체 이원론이라는 출발이 바로 여기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다 나눠요. 딱 두 개로 나누면 두 개는요 우열이 결정이 돼요. 반드시 우열. 여기에 보니까 여성분이 4분 계시네요. 지금 한 30여 분, 한 40명 좀 이렇게 모이셨는데 이 정도도 안 모일까 봐서 걱정입니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딱딱한 것 좀 넘어가기 위해서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절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남성분들만.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감사합니다. 역시 시민역사문화청사제주회의는 아주 소리내서 따라하네요. 어느 예배 시간에 제가 설교하다가 목사님들 다 일어서십시오. 목사님들하고 여성분들하고 다 있는데 목사님들이 일어서십시오. 저기 손정은 목사님도 계실 때였나?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얼떨결에 있어서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안 하더라고. 뭐야? 여기는 죄인이다 하시네요. 목사들 기가 세요. 그래서 하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다 그러고. 이게요. 죄인입니다. 남자.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중세 근대를 특히 근대를 거치면서 이원론 체제가 철저하게 사회 시스템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원론은 다 두 개의 대립자의 모든 걸 인식하는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도 남자 여자죠. 하늘 땅 여러분 다 그럴걸요. 지금 생각이 하늘 땅 남자 여자 진리 거짓 아름다운 미인 추녀 다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인식이. 아직 우리 근대 못 벗어났어요. 저도. 왜? 저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거든요.
완전히 못 벗어나요. 한참 뒷세대가 아마 벗어날 겁니다. 그럼 이 이원 체제가 오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우등자와 열등자가 생겨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두 대립하면 어느 하나는 우등한 존재가 되고 어느 하나는 열등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사회 체제는 일원화가 됩니다. 이원화가 일원화가 돼요. 누구 쪽으로? 우등자 쪽으로 일원화가 돼요. 그게 남성 중심 사회 체제예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 체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언어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언어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동화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려니까 잠깐 10초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숲속에 마귀 할멈이 살았습니다. 마귀 할멈이 어느 날 빗자루 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휙 하고 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다. 이런 이 비슷한 얘기들을 들어보셨죠? 이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중요한 놀라운 문제점이 있어요. 뭘까요? 마귀 하르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네. 마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마남. 없어요. 단어가 없어요. 마녀만 있어요. 우리 언어가 이미 남성 우월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다. 내가 아무리 제가 남자로서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우월적 시스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우리는 체제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죄짓고 있죠. 안 하고 싶어도 난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난 안 할래 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려면 한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논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걸 깨부순 거예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로다. 남자는 남자가 아니요 여자는 여자가 아니요 남자는 여자이며 여자는 남자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한 2-3분 남았는데요. 획일적인 그 다음 어디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20페이지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겠는데요. 1-2분만 조금 더 할게요. 예, 지금 2분 전입니다. 한 5분만 더 하면 3분 더 쓰겠습니다. 획일화가 된다는 게 뭡니까? 이게 동일자 사상입니다. 동일자 사상. 이 동일자 사상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이게 나치합니다. 파시즘, 일본 제국주의.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 역사를 깨뜨려야 된다고 청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근대 모더니즘의 참 이해를 가지고 역사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건 엉터리 중에 엉터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는 근대 모더니즘에 의한 동일자 사상에 의해서 역사를 재단한 곳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포스트 모던하게 이걸 틀을 바꾸지 못한 채 역사를 바라보겠다. 단순한 사건적 나열만 하는 게 역사가 아니거든요. 역사는 해석이에요. 사건 나열이야 달달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근데 모더니즘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해봐도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얘기는 이걸 다 설명하기 너무 그러니까 이제 쭉 넘어가서요. 26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면은 6가지 중요한 세계관의 변화가 됩니다. 그럼 볼까요? 첫째는 해체화, 차연화, 다원화,
공존화, 생동화, 융합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세계관이에요. 가치관이죠. 해체와 드리고 싶은 재미있는 얘기도 너무 많은데 못하네. 이사장의 직권으로 조금만 하나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번에 노무현재단에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특강에서 큰 박수를 받은 이야기인데 1분짜리 동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잘 아시죠? 그거 그대로 글 익히면 안 됩니다. 그 2500년 전 사상을 애들에게 주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대로 읽으라고 하면. 그것을 해체해서 재구성해 줘야 돼요. 디스트럭션. 재구성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 하고 익혀. 그러면 2500년 전 사람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죠. 성서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적 세계관에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저 옛날 걸 강요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개미와 배짱이는 철저하게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 고대 그리스 철학이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이에요. 그 뭐냐면 개미는 좋은 놈이야. 애들이 읽으면서 그래요. 배짱이는 나쁜 놈이라고. 제가 공교롭게 음악도 같이 공부한 사람이어서 그거 읽을 때마다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노래하는 배짱이는 이상하게 자꾸 얘기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새롭게 동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겨울이 됐어요. 개미들은 굴란에 들어가서 룰라룰라 광장에 만들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풍성한 마시며 광장에 놀고 맥주 마시고 놀고 그랬어요. 배짱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근데 어느 날 개미 그 동굴 안에 그 큰 아파트들이 있고 그 안에 많은 개미들이 모였는데 야 우리 먹고 마시고 아무리 봐도 즐겁냐 하니까 옆에 안 즐거워 다 안 즐겁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야 한 친구 야 우리 말이야 여름에 엄청 힘들었잖아. 땀 뻘뻘하고 덥고 아이고 무겁긴 왜 무겁고 그런데도 우리 신나게 우리 일하지 않았냐? 그때 즐겁지 않았냐? 영창 맞아.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왜? 그때 한 개미가 혹시 말이야 그때 배짱이가 우리 들으라고 노래를 열심히 불러주니까 우리가 그 노래 듣고 알게 모르게 너무 신이 나서 일난 거 아닌가? 맞아 배짱이 가수 그때 똑똑문 두드렸어요. 보니까 다 죽어가는 배짱이가 와서 여러분이 읽은 동화책에는 먹을 것 줘 그러지만 제가 만든 동화책에는 얘들아 너무 반갑다. 너희들이 겨울이 되다 보면 꽁꽁 다 닫아 걸어버리니까 내 노래를 들어줄 청중이 없어. 너희들 내 노래 들어주지 않을래? 이게 웬 떡이냐. 어서 들어오세요. 무대 만들고 다 해서 배짱이 찌르륵 노래 부르다가 너무 과로한 탓에 죽었어요. 그때 개미들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고 우리만 진리라고 한 것이 틀렸고 나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배짱이에게 고마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쓴 동화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해체, 차연, 다원, 공존, 생동, 융합 이야기 다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 이제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참 논쟁을 다음 1월 달에도 제가 강의 다시 이어서 해드릴 테니까 못다한 이야기 해드리고요. 그때는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 뭐 교수님들도 계셔서 이 관련 분야 교수님들은 뭐 제가 얘기하는 내용 오늘 한 얘기가 뭐 상식적인 얘기였을 겁니다만 또 그러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참이 무엇인가 역사, 문화, 공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논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